안녕하세요. 휴브레인 신동엽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유튜브 강의를 통해 갖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어떤 입시 분석을 갖다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많은 어머님들이 얘기하십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작년에 교육부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내신이 많이 좌지우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랑 같이 준비했던 학생들 중에서는 사실 어머님들이 생각했던 내신보다 훨씬 부족했지만 서울대학교 공대를 합격한 학생들도 있었고요. 일반고 내신 2.0이었습니다. 강남권 학생도 아니었고 수도권 학생이었는데, 또한 특목고 자사고에서 요번에 내신 4등급 때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는커녕 서성환도 되기 힘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스카이를 보낸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내신이 중요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합격한 지금 이제 대학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대 입시 결과도 발표를 했고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도 한국외대 같은 경우도 작년도 입시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결과들을 보면 특목고 자사고의 합격자 분포가 작년과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빌어서 대학들이 이제 앞으로 시간별로 대학들이 발표하는 이런 입학 전형 요소와 결과들을 갖고 자세히 안내하고자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학교들은 내신들을 갖다 단순히 정량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신이 좋은 아이들이 유리하다? 그건 당연하죠. 내신이 좋으면 좋을수록 유리하지만 내신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에 맞춘 심층적인 활동을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혹시 상담을 신청하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충분히 데이터들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합격한 학생들이 대학들이 발표하는 전년도 평균 자료하고 비교해서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합격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일반고 내신이 3학년 1학기 내신 1.4야. 그럼 의대 갈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3학년 1학기 내신 1.4였는데도 서울대 의대나 연대 의대나 서류 통과는 물론 합격한 학생들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균 등급이 이거보다 낮았겠지만 3학년 내신 등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3학년 내신 등급이 이렇게 낮았지만 합격한 서류를 갖다 가만히 보면은 이 학생들이 선택했던 과목이 심화된 과목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신이 낮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대학들이 내신에 대한 평균 등급을 보지 않고 교과목에 대한 심화학습한 노력 그리고 도전, 이런 열정을 갖다 학생부의 각종 서류를 통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며칠 전에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사들을 갖다 대상으로 한 연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울대학교가 어떻게 학생들을 갖다 이제 서류평가 어떤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PT를 보시면 이러죠. 대학에 보면 서울대학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은 누구일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얘기하는 게 서울대 재학생의 수학력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대학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깊이 있고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통합적인 사고력이 부족하다. 두 번째, 언어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이 결여돼 있다. 세 번째, 창의성 및 사고의 유연성 부족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의대를 합격시킨 학생들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 생명과학 현상을 갖다 미적분학과 물리학적 현상으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을 수학과 연계했고, 또 화학과 생명과학의 융합적인 탐구를 해서 깊이 있는 심화적인 지식을 나타내는 학생들이 의대나 치대나 이런 의치, 그 다음에 수의학 계열까지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컨텐츠가 있는 학생이 유리했냐면 수학과 생명과학과 물리와 화학의 깊이 있는 학습을 토대로 해갖고 융합적인 컨텐츠를 있는 학생들이 유리하지 않았냐. 이것이 바로 서울대학에서 말하는 고민이죠.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은 누구일까? 첫 번째 항목이 바로 뭐냐면 융합적인 사고력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대학에서는 어떤 학생들을 원하냐면 영어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2월 말에 보면 매년 영어 수학 기초학력 평가를 하죠. 이 기초학력 평가 중에서 매년 20% 넘는 학생들이 뭐냐면 영어 기초학력이 미달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뭐랬죠? 카이스트 영어 면접을 보기 시작을 했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학생들의 영어적인 능력이 대학에 들어와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데기는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영어적인 능력을 갖다 검증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이 아이가 영어 원서를 읽을 수 있고 대학의 기초적인 학문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런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대학의 고민.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은 누구일까? 그럼 첫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수동적인 학습이 아닌 주도적인 학업 습관에 내재된 학생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어려운 학문이라도 불굴의 진념으로 포기하지 않는 학생. 어려운 학문이라도 불굴의 진념으로 포기하지 않는 학생이라는 건 뭐냐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려운 학문이라도 불굴의 진념으로 포기하지 않는 학생은 서울대학교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고교생활 가이드북에서도 얘기한 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학교에 공부하고 싶은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럴 때 서울대학교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 공부하고 싶은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도 서울대학교가 바라는 인재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서울대학교는 뭐냐면 거기다가 선배들의 사례를 통해서 뭐라냐면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 내가 산업공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산업공학에서 가리키는 과목이 고급 수학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급 수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일반화학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화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도서관에서 고급 수학과 일반화학을 책을 참고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이 서울대학교가 바라는 인재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뭐였죠? 도서 이외에도 내가 듣고 싶어하는 K-무크 강의를 통해서 무크 강의를 듣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탐구를 하고, 이렇게 도서를 읽고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어떤 무크 강의를 듣고 하고 싶어해서 하는 공부를 갖다 나타내는 학생이, 그런 무크 강의나 이런 고급 수학이나 일반화학은 뭐죠? 바로 어려운 학문이죠. 그 대학의 예비 교육 과정에 대한 어려운 학문이죠. 이렇게 어려운 학문이라도 불굴의 진념으로 포기하지 않는 학생을 갖다 서울대학교 원하는 인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는 뭐라고 했죠? 학업 결과뿐 아니라 학업 과정까지 우수한 학생을 갖다 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뒷부분에 나오지만 단순하게 단발성으로 활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계기가 돼갖고 다른 교과목과 연계하고, 다른 교과목과 연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년간의 연계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는 이런 과정이 우수한 학생을 갖다 서울대학교는 뽑고자 하는 학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 지식을 쌓는 데만 노력하기보다는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생. 결국 의문점, 궁금한 점, 관심 있는 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그 호기심을 갖다 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책을 찾아보고 관련된 논문을 읽어보고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면서 학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학생들이 바로 이제 서울대학교가 원하는 인재라고 얘기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뭐냐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진로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 및 자질을 기르고 자기주도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자기관리 역량이 있는 학생을 뽑고자 했고요. 두 번째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에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 세 번째가 폭넓은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을 가진 인재. 네 번째가 문화적 소양과 감성을 바탕으로 세상을 보는 안목과 인간을 이해하는 태도를 갖추고 삶의 질과 행복을 창출하고 향유하는 능력, 즉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갖다 뽑고자 했고, 다섯 번째가 바로 똑같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인재를 갖다 뽑고자 하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학생부 종합적인 평가 요소를 갖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학업 수행 능력 평가가 핵심이었는데 그중에 수업 중 수행한 독서, 토론, 그 다음에 글쓰기, 탐구, 실험 날 때 학생의 자질과 지적 역량을 갖다 확인하고자 했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정량적 수치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학업 수행 과정에서 학생이 보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다 확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내가 교과에서 생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찾아가면서 하는 공부. 이런 부분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다 정량적 차원이 아니라 정성적 차원에서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 핵심은 이런 요소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겁니다. 교육과정의 내용과 깊이 있는 학습 경험.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대학 수학의 가장 예측성이 높은 전형 요소다. 교육과정의 내용과 깊이 있는 학습
경험.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핵심은 활동이 아니다 학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하죠? 해외 대학의 경우 대학 예비 교육과정 이수 내용과 심화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 독서 활동이 가장 영향력이 강한 입학 전형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대학 예비 교육 과정이 뭐죠? 내가 의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이 뭘 공부하고 고급 수학을 공부하고 고급 생명과학을 공부하고 고급 화학을 공부하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내가 더 관심이 있으면 고급 생명과학과 연결되어 있는 분자생물학 관련된 도서를 읽고 탐구를 하고 생화학과 고급 화학과 연결되어 있는 생화학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부분들에 관련된 교양서적이나 전문서적을 읽고 내가 탐구를 하고 이래서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관점에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심화 공부를 한 학생들이 바로 서울대학교에서 대학 수학의 가장 예측성이 높은 전형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과 성취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2015 개정교육과정 시행으로 확대된 학생의 과목 선택권 범위와 맞물려 소인수 선택 과목이 늘어나고 있다. 두 번째,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수강 인원의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 지역 내 고교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성취평가제 전면 시행 등을 감안한다면 등급 평균에 의존한 산출 방식으로는 학생의 실질적인 우수성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대학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학들은 결코 뭘로 보지 않는다? 평균 내신 등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평균 내신 등급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에 대한 심화 과목을 갖다 스스로 찾아서 하고 전문 교과를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고 전문 교과는 뭐로 나오죠? 앞으로 A, B, C로 나오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취평가제가 지금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대의 경우에도 아마 학생부 교과로 중위권 대학이나 중하위권 의대 같은 경우는 의대 같은 경우도 교과 전형이 많이 뽑고 있지만 올해 4월 말 5월초에 각 대학들이 만약에 전형 평가 계획을 발표한다고 한다면 교과가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들은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뭐냐면 단순한 내신 등급만으로 평가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내신 등급으로 평가하지 않고 뭘 보냐. 그래서 대학들이 바라보는 평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교와 대학 연계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내는 것은 평가의 주안점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했죠. 호기심을 지니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호기심을 해결하였는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난관은 또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였는가? 마무리는 어떻게 하였고 그 결과가 남긴 의미는 무엇인가? 일시적 경험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이 나타나는가? 이걸 평가의 주안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 교사연수원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지만 휴브레인에서 지금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학생들은 작년 12월 말부터 자소서를 갖다 이런 평가의 관점에 맞춰갖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걸 보기 전에 서울대학교가 학교 설명회 때 얘기하는 것이 이거죠. 뭐냐면 생명과학2에서 의문을 갖고 여기서 의문을 가짐이라는 표현을 가졌죠. 의문을 갖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이런 부분들이 어디냐면 세분력 특기사항에서는 되게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이런 거죠. 자, 경제경영 계열 지원자가 바로 내가 관심을 갖고 이런 의문을 갖고 이런 걸 갖다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갖다 대학에서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한번 저희가 이제 지도한 사례를 보시면 출발은 경제기사 NI를 만들어 발표하기 수행평가를 준비하며 자본주의 역할과 대안을 주제로 잡고 자유주의 경제에 대해 소개하고 자신의 접근 및 견해를 발표함. 1단계 경제 수업에서 어떻게 했죠? 비교 이론을 학습하며 각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위가 각자는 물론 어떻게 공익의 총합을 확장시킬 수 있는데 의문을 가짐. 2단계 이걸 갖다 다른 분야로 호기심 확장을 시켰죠. 윤리와 사상 과목에서 학습한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학을 경제교과에서 학습한 비교 이론과 융합하여 전체적으로 더 많이 생산된 것을 더 많이 분배할 수 있는 윤리학적 근거를 연구하려 함. 3단계는 독서를 통한 탐구과제 수행.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고 절대우이론과 비교우이론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더 많이 생산된 재화를 분배할 수 있는 윤리적 근거를 찾기 위해 도덕감정론을 읽고 공감의 원리를 심화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열린연단의 박세일 교수의 애덤 스미스 강의를 수강하여 자유로운 개인은 강의 없이 공감의 원리에 약자를 도우려 한다고 이해함. 4단계 탐구과제를 바탕으로 학교활동 참가. 탐구과제에서 학습한 부의 재분배의 칸트주의적 접근을 통해 교내 경제토론대회에 참가하여 조세정책에 대해 토론하며 개입주의적 성격의 증세보다 자유확장을 통해 자율적으로 돕는 것이 더 윤리적이며 복지의 총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을 펴 많은 청중단의 설득을 이끌어냄.
5단계 지속적인 탐구를 위한 동아리 활동. 경제정책이 국내외 경제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학습하기 위해 거시경제학 자율동아리를 조직해 부장으로 활동하며 K무크의 경제학적 첫걸음을 매주마다 조원들과 수강함. 동아리에서 환율정책과 수출입정책, 내수경제에 대한 정책, 서비스 발전 정책 등을 학습한 거시경제 개념들과 함께 토론하며 경제에 대한 심도 깊은 학습을 수행함. 이 부분 중에서 외부적인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외부적인 활동이라면 K무크의 경제학 첫걸음을 들은 거 말고는 전부 다 교내 활동 아닌가요? 교과서, 경제 수업에서 비교 이론 학습했고 여기서 관심의 의문을 가져서 내가 호기심을 가져서 윤리와 사상에서 학습한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학을 경제교과에서 학습한 비교 이론과 융합해봤고요. 이걸 바탕으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고 비교를 차이점을 분석했고요. 이렇게 등등등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분은 교과목과 연계하고 독서를 연계하고 동아리와 연계해서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한 이러한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아마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충분히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뭐 있죠? 또 하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저희가 자소서 로드맵을 갖다 12월 말부터 이렇게 작년 12월 말부터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이제 예비 고3 아이들한테 자 1, 2학년제 의문점 궁금했던 점 관심 있는 점을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너희 그 학생부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적은 게 뭐였죠? 미적분으로 바라본 하루를 읽고 미분위 함수를 선형 근사하는 방법으로 생각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은 후 선형 대수학과 벡터 행렬 등 다변수 함수를 미분하는 방법과 관련된 수학적 개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됨. 이렇게 됐죠. 이걸 바탕으로 의문점과 관심 있는 점을 극복하기 1, 2학년 학습 과정이나 활동 내용을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적은 것이 이거죠. 학생부를 보고 벡터와 행렬의 공학 수학에서의 쓰임새에 대해 알아보고자 거점학교 고급 수학을 수강함. 특히 전기공학에서 효율적인 회로를 설계할 때 사용되는 수학적 테크닉이 순수 수학인 유상 수학과 연결된 주제인 그래프 이론으로 기술될 수 있음을 알고 흥미를 느꼈으며 그로부터 시작하여 전자전기공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학 수학에 대해 심화학습을 하고 그중 전기신호와 전자기파의 중첩 원리를 이해하는 바탕이 되는 풀이의 급수 및 풀이의 변화에 대하여 미적분투 수업 시간에 발표함. 이것이 어떻죠? 1, 2학년 학생부에 있는 거죠.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시켰지만 요번에 불과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가 2021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한 교사연수 자료에서 나타냈던 내용이 뭐였죠? 의문점을 호기심을 가졌던 부분은 무엇이었고 호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가 평가의 주안점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일시적인 경험으로 끝났는가 아니 일시적인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과 과정이 나타나는가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1, 2학년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추천해 준 것이 이겁니다. 휴브레인 추천이 활동 관련 도서와 논문 강의 추천. 아하 물리 수학을 읽고 물리와 수학의 융합적인 도서를 통해서 심화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으로 배우는 전자기학에 대한 책을 읽고 강의, 에드엑스의 강의, 영어 강의를 듣고 주제에 대한 부분은 수학과 전자전기에 대한 주제를 갖고 선형 미분방정식 해와 복소수 벡터 공간 공학수학적 응용이라는 주제를 갖다 저희가 추천을 해줬고 관련 자료는 더 피직스 오브 웨이브스라는 또 도서를 갖다 추천해줬고 추천 이유는 전자전기 공학에서 전기에너지 및 전기신호의 전달에 관련된 중요한 개념 중에서 임피던스 매칭을 물리학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기술하기 위한 수학적 테크닉을 익힐 수 있다. 스몰 프로젝트, RLC 교류 회로에서 전원에 의해 공급되는 전기에너지의 흐름을 선형 미분 방정식과 복소수 임피던스에 대한 지식을 통해 수학적으로 표현해보자. 이것이 저희가 1, 2학년 때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도서와 이런 강의, 그 다음에 융합적인 주제를 추천해 준 겁니다. 여기서 뭐가 나타나죠? 서울대학교에서 교사연수 자료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 자 뭐가 있습니까? 융합적인 사고력. 그래서 수학과 전자전기에 대한 융합적인 주제에 대한 학습한 내용들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영어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에드엑스의 강좌를 듣고 그 다음에 더 피직스 오브 웨이브스나 원서를 읽으면서 영어적인 능력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은 우리 뭐죠?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대학의 예비교육과정의 대학의 교양과목이나 전공기초 과목에 대한 부분적인 내용들이죠. 여기에서는 뭘 나타냅니까? 어려운 학문이라도 불굴의 진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학생들의 노력이 나타나죠.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은 나 대학에 들어와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나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영어 능력도 있고 융합적인 사고력도 갖고 있고 그리고 나 이걸 통해서 뭘 나타냈으면 어려운 학문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라는 것 갖다 자기를 뽐내는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입니다.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내신을 극복하고 되는 어떻게 저 학생이 됐지? 어떻게 내신이 부족한데 저 학생은 내신을 극복가 됐냐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내신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얼마나 스스로 찾아서 했는지를 갖다 통해서 대학들이 말하는 평가 요소에 적합한 학습과 활동을 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성공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대학들이 발표한 자료들을 갖고 자세히 안내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